아니 근데 네. 빨리 네. 그 저희가 뭐 이렇게 영상 찍을 때 네네네. 정보 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니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 뭐 방관만 해야 돼요? 지켜만 보고 따라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네. 사실 꼬마! 안녕하세요. 꿀 파는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챔파입니다. 아, 사장님. 네. 오늘은 제가 조금 네. 가슴이 조금 먹먹해지는 네. 그런 주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왜 또 먹먹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들고 그럴 때 좀 기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인간 사회 내에서 가장 기댈 첫 번째 곳은 이제 국가란 말이죠. 아 정말요? 네. 좀 그건 생각했는데. 이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다음에 이슈도 많이 되는 것들이 우리가 오늘은 좀 이야기 나눠볼 건 국민연금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대선 주자들도 함부로 이렇게 다루지 못하는 조심스러운 주제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요새 좀 3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나서 많은 후보들이 이런 국민연금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서 그 어떤 저 정책이란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약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상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맞아. 야, 그래도 괴담 있잖아요, 괴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네이버에 국민연금 하고 띄고 고갈 이렇게 네. 검색을 해보시면 진짜 기사 장난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달라. 막 47년 고갈, 57년 고갈, 뭐 53년 고갈 정말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야 이거 진짜 이거 고갈이 되는 거냐? 이거 지금 안 내야 되냐? 뭐 지금 뭐 직장인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업자들은 안 내야 되는 거냐? 네. 또는 야 아니다. 그래도 이 새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거를 나라를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려고. 오늘 팩트 기반으로 이 영상 네. 하나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그렇죠. 네, 그럼 네. 한번 가보시죠. 바로. 네네네네. 첫 번째 질문 제가 한번 먼저 드릴게요. 네네. 국민연금 뭐 도대체 뭐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뭐 국민연금에 대한 정의는 따로 있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국민연금은 뒤에 보험자가 붙어요. 아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보험료를 우리는 납부를 하는 건데 아 그죠? 이제 우리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서 국민연금 납부를 이제 의무화하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해서 보험이기 때문에 네. 불확실한 미래에 불특정한 위험을 대비하는 게 보험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야 그래 우리 국민들이 확실한 미래에 네. 한 40년 50년 후에 확실한 노후라는 위험에 처하게 될 테니까 너네 준비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너네 노후를 책임져 줄게. 아 노후 빈곤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불확실한 미래 불특정한 위험이 아니라 네. 확실한 미래에 네. 특정한 위험을 보장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확실성이 좀 더 떨어질수록 개인한테 좀 위험을 전가하는 거고 부담을. 네. 이 불확실성이나 위험에 대한 특정이 좀 더 확실해질수록 국가가 나서서 더 예방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이제 노후에 대한 어떠한 위험을 대비해주는 게 바로 국민연금 보험이다.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이슈가 되죠? 이슈가 되는 건 일단 첫 번째 그런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단 1원도 손해보기 싫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무조건이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손해라는 게 내 돈이 그냥 절대적으로 빠지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인 손해도 있거든요. 아 상대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받았던 국민연금에 비해서 나는 똑같이 내는데 그들보다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러한 논란의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러한 국민연금에 자꾸 이제 어떤 챌린지를 받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자연의 섭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구 구조에 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경제 생산 인구는 네. 그 다음에 그걸 받아가는 수급권자들인 네. 65세 또는 이제 60대 이후에 이제 어떻게 노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안 죽잖아. 아 그죠. 네, 그죠. 안 죽고 계속 오래오래 사니까 수급권자는 점점 늘어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기금 측에서는 사실 들어오는 돈이 점점 줄어드는데 나가야 될 돈은 많으니까 이러한 의혹들이 점점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맞네요. 네.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그죠. 받을 사람은 네. 많아지고. 네, 그러면 이게 한번 좀 조정이 되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조정이 반드시 돼야 되고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죠? 정리해서 그럼 지금 상황이 좀 어떻고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좀. 그쵸. 정리를 하면 일단 여기 저희 화면에 이제 띄워드리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사실 이 5가지 정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좀 같이 보면서 읽어보죠. 네. 첫 번째로 이제 국민연금 기금 진짜 고갈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누구를 대변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어쨌든 정부 입장은 그렇잖아요. 네. 예측일 뿐이다. 그다음에 그쵸. 이건 출산율이랑 고령화 지수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갈되면 진짜 한 푼도 못 받느냐?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급을 아예 못하거나 낸 돈을 떼먹진 않을 테니까. 네네. 다만 우리가 이제 소득비라고 하는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대체가 될 것이냐. 지금은 40% 수준까지 대체가 목표인데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45%, 50%에 더 대체해주길 바라고. 네. 왜냐면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70%, 80% 가는 국가들도 있으니까. 아, 진짜요? 그쵸. 근데 이거를 뭐 줄일 것인가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지 못 받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라는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거죠. 당장 저희한테 직면된 거. 네. 2030 세대는 네. 넷만큼 못 받냐 이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상대적인 건데 넷만큼 못 받을 확률은 사실 적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과거의 기성세대는 낸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다면 예예. 우리는 이제 낸 거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이다. 네, 라는 알겠습니다. 것이고요. 그리고 요런 거죠. 아까 말씀드릴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네. 그 기금 고갈 시에 국가에서 지급할 의무가 이게 명시화돼 있냐 이건데 네네네.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의무라는 것보다는 법제화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선진화가 되어 있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또한도 계속해서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막나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점점 정치에 관심을 갖고 네.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 그 국회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대요. 그죠, 그죠, 저 이거 그죠.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본인들이 이제 받을 시기가 되시니까 좀 지지부진한가? 이거 좀 그죠. 편집하고 할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각 이제 지금 대선 후보들 이제 4강의 후보들별로 제가 이거는 이번에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면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어떠한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띄워드리니까 사실 뭐 대선 후보 중에 가장 유력한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약을 안 내놓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구체적인 공약은 없으나 대부분 이제 심상정,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서 어쨌든 개괄적인 공약을 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참정권을 행사하실 때 염두해 볼 만한 사항인 거잖아요. 이게 네. 그 말하기 되게 좀 위험한 그죠? 공약이죠. 공약이에요. 왜냐면 네. 표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많은 이들이 알아요. 네. 개혁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거를 자기 피 안 몰라 그래. 왜냐면 네. 우리나라 연기금이 네. 사실 규모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 크죠. 전 세계 2위 규모예요. 아 진짜요? 네. 1위는 어딘지 아세요? 재팬? 네. 얘네한테 이런 장수국가잖아요. 것 장수국가. 이런 것도 지기가 싫어.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네. 아시잖아요. 규모의 경제. 예. 우리가 적금 불 때 100만 원에 1%는 만 원밖에 안 되지만 예. 100조의 1%는 1조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사실 상당히 부담되는 주제인 것은 맞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요. 네. 국민연금공단이나 아니면 네. 정부 입장에서는 뭐라고 좀 하죠? 지금 어쨌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은 그들의 입장,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이제 어떤 심리적 안정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연기금 수익률이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들었어요. 거의 뭐 9% 10% 상회한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할 때 네. 자기 잘 모르면 국민연금공단 따라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죠. 네, 수익률 잘 내요. 기가 막히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나름의 자부심도 있는데 네. 이거는 운용적인 측면이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연의 섭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계속 챌린지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국가와 정부 그다음에 연기금에서는 계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력으로 커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죠. 운용적인 측면에서 잘하고 있지만 이게 네.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럼 저희 이제 뭘 좀 주력해서 봐야 될까요? 오늘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참정의식을 갖고 네. 그 다음에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투표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회적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네. 빨리 네. 그 저희가 뭐 이렇게 영상 찍을 때 네네네. 정보 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니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 뭐 방관만 해야 돼요? 지켜만 보고 따라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네. 사실 또 하나 지금 이제 같이 영상에 보신 것이 연금의 3층 구조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명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사진인데 마찬가지 국민연금은 사실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춥게 살지 않을 정도의 기초적인 생활만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연금이고 그 이후에 여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해서 사실 준비를 네. 계속해서 권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제도적인 부분을 갖고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개인적인 소득 활동을 해서 내 개인적인 노후와 위험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리하자면 이런 거네요. 네. 국민연금은 네.
그 우리가 이렇게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 수동적으로만 따라가지 말고 그렇죠. 능동적으로 본인만의 좀 네. 제대로 된 네. 개인연금을 준비하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아무리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예상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간다 할지라도 네. 그거에 대한 기능과 역할은 아주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까지가 맥스다. 그러니까는 그것만 바라고 있는 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네. 기타 퇴직연금과 그다음 개인연금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각자의 삶의 어떤 노후와 그다음에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은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이거잖아요. 네.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불평불만 하지 말고 그죠. 능동적으로 우리 삶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자. 그렇죠. 저는 사실 컨설팅할 때 이런 말씀도 드려요. 뭐라고요? 직장인들이 네. 공무원, 군인 욕할 때 네. 저희 그런 얘기 드리거든요. 어떤 거요? 네. 그들은 그 보험료율이 네. 훨씬 더 많이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월급 늘어날 때만큼 비례해가지고 연금 액수 내는 것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말씀드려요. 음. 고객님도 그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네. 비례해서 연금 액수 늘려가시라고. 공무원 월급 명사표 받아서 네. 연금 보험료 떼가는 만큼 본인도 일반 직장인이 개인 가입자가 개인 연금 가입하면 맞아요.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대해서 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네. 팩트는 팩트대로 네. 능동적인 자세로 한번 네. 그게 우리 또 이 꿈바부님들의 자세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가시죠. 네. 둘, 셋. 꿈바!